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용어 해설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는 보려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등기, 본등기 요것 정도를 하나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담보가등기라는 개념을 설명하다 보니까 가등기라는 걸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민법에도 사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시법 있죠. 부동산 공시법이란 2차 과목에도 이 가등기에 관한 설명을 1시간 정도를 설명을 할 거예요. 교수님이. 그래서 그 가등기와 본등기라는 게 내용이 어떤 건지 잠깐 제가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하기 전에 여기 교과서는 지금 6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등기, 본등기 하고 나오죠. 여기 보니까. 그래서 가등기, 본등기 하고 나오는데 여기는 가등기고요. 이 부분은 이게 본등기라는 거예요. 본등기 그럽니다. 본등기. 우리가 아까 제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남녀가 결혼을 해요. 그럼 먼저 예식을 한단 말이에요. 예식이 가등기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식을 하잖아요. 그걸 본등기 그럽니다. 여러분들 약혼식 했다고 해서 바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가등기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오는 건 아닐 거예요. 자, 어떤 사례냐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부동산을 하나 갖고 있고요. 을이란 사람이 이 부동산을 매매를 해올 거예요. 매매를 해올 건데 매매를 했어요. 자, 잔금까지 줬는데요. 잔금을 줬는데 요 갑이 계약을 할 때 을에게 그랬나 봐요. 내가 매매가 당신하고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바로 못 넘기고 한 2달 있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가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계약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을이 그 집이 괜찮아요. 위치도 좋고 투자 가치도 있고 그러니까 을이 그럼 내가 잔금 치라고 2달 있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거야. 계약은요, 약속만 하면 돼요. 만약에 약속이 깨지면 계약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 잔금은 자, 요렇게 들어왔어요. 자, 언제? 5월 1일 날 잔금이 완납이 됐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럼 우리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매수인 그래요. 매수인. 받을 숫자를 써요. 물건을 받는 사람. 요건 넘길 도자를 써가지고요. 매도인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그러면 약속대로 등기를 언제 가져와야 돼요? 자, 언제 갖고 와야 돼요? 2달 뒤라고 했으니까 7월 1일 정도에서 요 갑이 가지고 있던 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7월 1일 날 등기부가 요렇게 넘어올 거예요. 누구한테? 을에게. 근데 을은 상당히 불안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불안할 것 같아요. 매매 계약은 말 그대로 5월 1일 날 했는데 등기는 7월 1일 날 가져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뭔가 안전장치를 좀 뭔가 해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요 가짜등기, 요 가등기란 게 나오게 된 건데요. 그 이유가 실제는 지금 갑이 을에게 1차 매매를 했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요, 1억에 매매가 됐는데 누군가가 병이라는 사람이요, 이 갑의 집을 2억에 팔겠다는 거예요. 2억에 사겠다는 거예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을하고 계약을 했지만 까짓거 1억보다는 2억이 낫잖아요. 그럼 2억에 판 다음에 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손해배상 해줘버리고 마무리해버리면 이 을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나중에 가면 이중매매라는 거거든요. 이중으로 하나의 물건을 이중으로 팔았다. 그럼 이중매매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요 안정장치로 요 가등기라는 걸 해놓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을이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지나다 보니까 갑의 집이 마음에 들더란 말이죠. 갑의 집이 마음에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갑한테 내가 당신 집에 전세금 얼마를 주고 들어가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갑이 안 된대요. 2달 뒤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전세권자가 소멸된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먼저 선점하고 싶잖아요. 그럼 내가 2달 뒤에 이 집에 전세로 들어올 테니까 내가 계약금을 좀 걸겠습니다. 해놓을 수도 있죠.
그러면 당연히 갑이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지만 을의 입장에서는 아까 전자처럼 매수를 했지만 잔금을 미리 치렀지만 등기를 안 가져오면 2달 뒤에 가져오기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뭔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등기를 미리 해놓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렇게 갑의 갑부동산이니까 갑의 등기에다가 1번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잖아요. 요 소유권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밑에다가 뭘 한다는 거야? 2번 해가지고 을 앞으로 2달 뒤에 소유권을 가져오겠어요.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 이전에 요 가짜 등기, 요 등기를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일종의 예식 같은 거, 약혼식 같은 걸 해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면 정말 2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2달이 되면 그때 누가요? 요 을이라는 사람이 요 가등기 한 거 밑에다가 요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을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해서요. 요 가짜 등기가 이제 뭘로 넘어온 거야? 본등기로, 요렇게 본등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누군가가 요걸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요 을이 요 가등기를 실행해버리면, 요 실행하면 을이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등기라는 건 자기의 그 순번, 우리가 유명한 고깃집 같은 데 가보면 뭐 식당 같은 데 보면 번호표 뺐잖아요. 번호표가 뭐가 돼요? 그게 가등기고요. 그 다음에 손님, 33번 손님 오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딱 들어가면서 그게 본등기가 되는 형태. 그런 형태. 그래서 가등기라고 하는 건 자기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 가장 커요. 자, 그러면 가등기는 어떤 거냐 그랬더니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소유권 이전, 대금을 먼저 주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2달 뒤에 이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건 불안하죠. 지금 2달 동안은. 그래서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면 장차 본등기란 말 보이죠? 요 아까 우리가 뭐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죠. 요 이전 등기의 순위 보존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지칭한다. 즉 전형적인 하나의 예비 등기인데요. 자, 요거 가짜 등기, 그러니까 하나의 뭐라고 예비로 등기를 나중에 해놨다가 그다음에 뭘 받아야 돼요? 요렇게 본등기를 받아올 거예요. 본등기. 그럼 본등기는 가등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종국등기라고 말을 쓰긴 하죠. 마지막으로 하는 등기. 그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다라고 해요. 그래서 등기가 되면 그때 등기의 본래 효력인 즉 소유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 요걸 우리가 가등기 그럽니다. 그럼 가등기, 그다음에 본등기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 가등기라는 건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했는데 아직 조건이 안 돼 있다. 그럼 내가 미리 순번을 뽑기 위해서 하는 게 가등기. 그리고 나중에 본 계약을 체결하는 걸 본등기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요. 약혼식 이건 뭐예요? 가등기. 본 예식 그럼 뭐예요? 본등기 이런 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내려고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소유권 이전을 못 받잖아요. 근데 불안하잖아요. 그럼 내가 가등기 해놓을 수도 있죠. 그걸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이야 이제 예전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 거 문중 땅 같은 거 종중 땅 이 문중 땅 종중 땅 함부로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죽어서도 내 후손들이 욕해요. 아, 이 양반이 우리 집안에 뭐 땅을 팔아먹어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 모양 요 꼴 됐다. 이렇게 항상 손가락질 받는다. 그래서 문중 땅, 종중 땅은 팔아먹는 게 아닌데 만약에 우리가 문중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다 해주니까. 근데 예전에는 보통 부동산을 종중 땅, 문중 땅을 오촌 당숙 앞으로 등기를 해놔요. 그럼 오촌 당숙이 견물생심이라고 또 그걸 팔아먹어 버리거든요. 이걸. 그럼 종중 땅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종중이 이렇게 오촌 당숙한테 부동산을 맡길 때 거기다 가등기를 해놔요. 못 팔아먹어. 팔아먹어도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실행해 버리면 제3자가 취득했던 3자가 권리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때 그 순번을 확보하는 게 가등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상당히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가등기 요게 상당히 나름대로 써먹을 때가 많아요. 나중에. 그래서 요거 하나 우리가 정리하자라고 해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등기 한 장 더 넘겨볼게요. 옆으로 넘겨가면 63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자, 63페이지 넘어오면 뭐가 있냐면 요거 하나가 있네요. 가압류.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요 가압류예요. 가압류.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가압류, 가압류. 그런데 이 가짜가 들어가는 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압류하고 가압류하고 가처분 있지 않아요? 요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이 시간에는 또 하나. 요 가짜, 요 똑같아요. 이것도 가압류거든요. 자, 우리가 요걸 한번 해보게요. 어떤 게 있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을이라는 사람이 1억을 빌려줬다라고 보자고요. 그럼 요 을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돈 앞으로 받을 사람, 요걸 뭐라 그래요? 채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 갑을 뭐라고 그래요? 아, 이번을 갚을 사람, 의무가 있다, 채무자. 그럼 요 1억을 뭐라 그래요? 아, 채권이라고 하죠. 채무라고 해도 돼요. 갑이 갚을 돈 1억 채무. 그 다음에 을의 입장에서는 받을 돈이니까 채권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는 채무란 말보다는 채권이란 말을 더 좋아해요. 이 권세권자를 상당히 좋아해요. 근데 유럽 쪽에서는 보통 그냥 채무 그러거든요. 당신 채무가 얼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보통 당신 받을 돈, 채권이 얼마야? 그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해요. 강한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채권, 요건 채권액이고요. 요건 채무자, 요건 채권자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요게 금전이거든요. 이걸 금전, 채권 이렇게 이야기해. 돈 빌려준 거.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갑이 돈을 변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변제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변제를 안 해요. 변제를 못 하는 거죠, 결국은요. 변제를 못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을의 입장에서는 요 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잖아요. 1억이라는 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요 부동산을 뭐 해요? 가압류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압류한다. 즉,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거짓골로 일단 압류를 해놓는다라고 봐요. 누구나가 뭐라고 했어요?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는데 변제를 안 하면 채무자 입장에서 채무자가 변제를 안 하면 상당히 요 을의 입장에서는 채권 확보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갑을 믿고 돈 1억을 빌려줬는데 갚질 않더라. 만약에 돈 빌려주면서 아까 저당권 또는 담보가등기를 해놓으면 가장 좋죠. 근데 믿었다니까. 을을 믿으니까 그냥 믿고 빌려주는 거야. 1억. 근데 안 갚더라 이거죠. 안 갚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뒤늦게라도 어떻게 법원에다가 이 사람의 재산을 가압류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한다고요. 그럼 법원에서는 을이 정말 받을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를 해서 요걸 우리가 법원에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요걸 누구한테 요 등기소에다가 요 부동산 등기소가 있어요. 이 등기소에다가 야, 그 부동산 처분하지 못하도록 문건하라. 요게 문꾼다. 요게 가압류예요. 문건하라. 여러분들 불미스러운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가 부부라는 게 결혼해서 살다 보면 뭐 잘 살 수도 있지만 중간에 푸닥거리도 하고 싸우다 보면 또 이혼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이혼하는 게 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맨날 두드려 맞고, 그죠? 술만 먹으면 처발라요. 그죠? 맨날 두드려 맞아요. 그럼 살겠습니까? 그냥 이혼해야지. 근데 만약에 제가, 신랑이 맨날 두드려 맞다 보니까 와이프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요. 근데 모든 부동산이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었던 거야. 그 남자가 착한 남자였던 거지. 그래서 뭔가 소송을 하다 보면 나 이혼해 주세요. 소송을 했더니 여자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막 길리길리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한 소송 기간이 1년이 갈 수도 있고 이혼 소송이 2년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중간에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야금야금 팔아버린다고. 그럼 나중에 이혼 소송이 확정돼서 야, 위자료 줘라. 그다음에 손해배상 얼마 줘라 하고 뭐 판결이 떨어졌는데 재산을 집행하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중간에 싹 팔아먹어버리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소송해봐야, 승소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소송 중에도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써먹는 게 요 가압류예요. 가압류. 단 전제 조건은 요 금전채권이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금전채권이. 그럼 자 보세요. 자 뭐라고 했냐면 금전채권 하고 나오네.
그죠? 금전 채권, 금전. 모르겠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흔히 쓰는 말, 대출. 아니면 돈을 빌렸다? 돈을 빌렸다 이런 의미예요. 돈을 빌려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될 때, 강제집행, 돈 안 갚았다 이거죠? 변제하지 않았다. 그럼 미리 이 채권에 대해 동산이나 부동산, 동산, 부동산 다 돼요. 압류하여 미래에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해요. 미래 강제집행. 강제집행이 뭐예요? 그걸 경매에 붙여가지고요, 경락대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경락대금에서 내가 받아가겠어요 라는 이 채권담보를 확보하는 게 가압류란 말이에요. 가압류. 자, 그런데 밑에 보니까 가처분과 더불어 집행보전, 집행을 위한 보전 절차라고 하는데 이들은 본안소송의 급부소송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 잊어먹고 가압류라는 것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더라. 그럼 미리 그 재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써먹는 게 요 가압류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가처분이 나와 있잖아요. 가처분은 어떤 거냐면 요런 게 있다고 합시다. 요 가압류하고 가처분이 좀 다른 게 지금 가압류는 금전이잖아요. 돈 빌려준 거. 근데 가처분은 요런 거예요. 여기서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을하고 지금 소송을 할 건데요. 소송 중인데요. 요 부동산을 을이 가져오려고 하는 거야. 을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물건, 계쟁물이라고 하거든요. 이 계쟁물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야. 그럼 가져와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요 을이 뭐라고 그래요? 요 을이 그 집 주세요 그랬더니 갑이 이미 팔아버렸어. 누군가에게. 병이라는 사람에게 집을 팔아버렸다면 다시 을은 누구에게? 병을 상대로 다시 또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또 그 물건 달라고. 근데 또 소송이 승소했는데 또 팔아먹었어. 그렇죠. 정한테. 그럼 또 다시 해야 된다는 거야. 계속 이 평생 소송하다가 끝날 판이야. 그래서 이 을은 이 집의 소유권을 가져오려면 이걸 처분하지 못하도록, 누군가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문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처분이라 그래요. 그러면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 빌려준 거, 가처분은 그 계쟁물, 그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서 누군가 남에게 팔 수 있잖아요. 팔 때마다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다시 누구를 상대로, 병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되고 다시 또 정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다 보니까 소송하다 끝난단 말이죠. 그럼 중간에 요 물건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문구놓자, 픽스시켜놓자. 그게 바로 뭐예요? 가처분이에요. 그러면 가처분은 금전이 아니에요. 요게 뭐냐? 계쟁물. 요 싸우는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가처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처분, 가압류 앞으로 우리가 많이 쓸 거거든요.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그러면 우리 민법뿐만 아니라 공시법에도 계속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자, 이번 시간은 제가 가등기, 본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요것들을 좀 정리했으니까 정확하게 좀 구별을 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